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8일 엠술 5번째 기사 1598년 명만역 26년 호주가 아래기를 동전의 주조건을 경리가 적극 시도하기 위하여 주본을 올리라고까지 독촉하고 있으니 아무래도 그만둘 수는 없을 것 같아 극히 민망스럽고 염려됩니다. 그만둘 수 없는 처지라면 그 유통 방법을 강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주조 후에 각도로 나누어 보내 사람들로 하여금 사가게 하되 노비의 신공이나 일체의 잡세로 관에 바칠 포물들을 절반은 본색으로 절반은 동전으로 바치게 하고 송목과 작지도 모두 동전을 사용하게 하면 수입의 길이 넓어질 것이고 백관들의 산료와 하인 및 재생의 공장들의 구량도 절반은 미포로 주고 절반은 동전으로 주면 발산하는 길도 넓어질 것입니다. 구구한 어리석은 소견이 이와 같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그렇게 마련하여 시행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려는 것이지만 아무래도 현실과는 맞지 않는 것 같다. 그 일이 나로서는 반드시 시행될 수 없으리라고 본다. 한 가지 일을 만드는 것이 한 가지 일을 더는 것만 못한 것이니 다시 비변사와 상의하여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8일 엠술 6번째 기사 정엽이 호조의 말로 아뢰기를 용산창에 쌓아둔 솜이 814석 6두와 두자 360석 6두 5승 도합 1180석 12두 5승을 대선, 중선, 서선 모두 50척에 나누어 싣고 어제 낮에 좌도 순 판관인 민간과 총룡관의 출신 하응택이 압명하여 출발하였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8일 임술 7번째 기사 헌부가 전에 아뢰었던 곡식을 바치고 당상관이 된 전후 수령들의 관작을 모두 개정할 것을 아뢰니 답하였다. 수령권을 일괄적으로 말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참으로 국사의 뜻이 있다면 잘 조치할 방법이 없지도 않을 것인데 하필 백성들에게서 거두어 드려야만 가능하겠는가? 혹시라도 그러한 무리들이 있다면 논박하여 취재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배단을 미리 염려하여 나라를 위해 식량을 확보하는 길까지 아울러 막아버리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겠는가? 이 일은 평상시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로 병난으로 군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부득이하여 하는 일이다. 각 고을의 수령들이 각기 자발적으로 군량을 확보한다면 일이 혹 쉽게 될 수도 있을 것이 아닌가? 지금 군량을 확보하는 일에 있어 무리하고 범람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 꼭 왜 이 일에 대해서만 말하는가? 군량을 확보하는 일에 대해 논해야지 관작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앞으로 헤아려 처리하라. 이미 주어진 가자는 굳이 고칠 것 없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8일 엠술 8번째 기사 호주가 아뢰기를 동철은 애당초 본국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니 지금 수천만 관의 동전을 주저하려면 반드시 허다한 공력이 소비될 것이며 과연 등통의 산과 같이 많은 구리가 없습니다. 전에 개청하였던 각의 종을 부수자는 것이나 뒤에 개청한 사찰의 그릇들을 부수어 쓰자는 것은 사실 이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이런 동철들을 다 써서 많은 양을 주조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 외에는 더 판출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물력이 고갈되어 있는 이때에 시행될 수 있는지를 시험해보는 일을 하는 것은 한갓 소요만 일으킬 뿐입니다. 그렇다면 애당초 하지 않은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니 상상이 염려하시는 것이 사실 공연한 걱정이 아닙니다. 신들도 어찌 그러한 곡절을 모르겠습니까? 다만 경리가 한번 적극 시험해 보기 위하여 주본을 올리려까지 독촉하니 아무래도 그만둘 수가 없는 형세인 것 같아 매우 민망스럽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왕 그만둘 수가 없는 일이라면 그 유통 계책을 강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동전을 주저한 후 각도로 나누어 보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사가게 하고서 노비의 신공이라든지 여러 보병, 주례, 나장 및
일제히 잡세로 관에 바칠 포물들을 절반은 본색으로 바치고 절반은 동전으로 바치게 하며 송목과 작지 등도 모두 동전을 사용하게 하면 수입의 길이 넓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백간의 산료와 하인 또는 각종 공장들의 구량도 절반이나 혹은 3분의 1을 제급하고 모든 무사, 보수, 살수의 상경 및 처자료도 역시 동전으로 양급하며 백간의 산료도 그와 같이 제급하는 수 외에 노자 1, 2명을 더 마련하여 제급하며 그 밖에 무역의 값도 절반은 미포로 절반은 동전으로 지급하고 기타 소소한 값들도 모두 동전을 사용하면 발산하는 길도 넓어질 것입니다. 만약 운용을 적절히 하고 내고 드리는 데에도 일정한 방법을 둔다면 유통과정에 과연 배단이 없을런지는 모르겠으나 전혀 쓸모없는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래 와서 주육, 두포, 염장, 시초 등의 소소한 값들은 모두 원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중외의 백성들이 오히려 그 덕으로 생기를 꾸려간다고 합니다. 그것을 처음에는 중국군을 상대로 매매할 때 시도해 보았는데 오래 시행하고 나자 이미 습속이 되어 술 팔고 땔감 파는 사람들이 살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먼저 언제가 있는지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만령 통보를 만들어 중국인과 매매할 때 서로 있고 없는 것을 교환하게 한다면 사람마다 교환하기를 원하여 지금 원자를 쓰는 것과 같이 즐겨 사용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 역시 사리로 보아 그러하는 것이라는 억측일 뿐 결국의 이해의 관계에서야 또 어떻게 분명히 알 수 있겠습니까? 그저 구구한 소견을 감히 이렇게 아뢰는 것뿐입니다. 매우 황공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동전과 원자는 다르다. 지금 그렇게라도 마련하여 혹시 시행되기를 바라는 것이겠지만 아무래도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 나로서는 그 일이 반드시 시행이 안 되리라고 본다. 지금 초기를 보면 또 한 가지 큰 일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이는 까닭없이 일을 만드는 것으로 일 하나 만드는 것이 일 하나를 드는 것보다 못한 것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러한 일을 한단 말인가? 내 뜻은 그러하니 다시 비변사와 상의하여 처리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9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에 문안하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9일 개해 두 번째 기사. 호조의 기사는 다음과 같다. 군량을 운반하는 문제에 대하여 이미 정의를 모았는데 그 중에서도 중국 군량을 덜어내어 삭을 치고 배로 운반하는 일이 가장 절실한 문제입니다. 전에도 그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사세가 불편해 건백을 못했던 것입니다. 현재는 농사일이 바쁜 시기여서 유구는 이미 뜻과 같이 될 수 없으므로 수송을 기대한다는 것은 만에 하나도 도움될 것이 없겠고 오직 이 수운만이 조금이나마 군량의 급함을 늦춰줄 가망이 있는데 배의 격군들이 이미 생업을 잃은 데다가 선가까지 주지 않고 있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부득이 선가를 넉넉히 주어 우선 그들 마음을 위로해야지만 이후 수송에 차질이 없어 양도가 끊기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의주에 쌓여 있는 중국 군량이 매우 많으니 10만 석마다 2석씩 덜어내어 그것으로 선거를 주고 운반하게 하면 반드시 자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적어도 싫어서 피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준을 정하면 10만 석이면 8만 석은 운반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쌓아두고 끝내 운반을 못하는 것보다는 8만 석을 들여다가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곡절을 경리 아문에 자세히 고하여 증가를 받아낸다면 그 이익 또한 적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 군량을 운반하는 방법으로서는 이것이 최상이었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9일 개 세 번째 기사. 성령을 공조 천판으로 삼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9일 개해 네 번째 기사. 상이 포정 양조령의 관소에 행행하였다. 포정의 뇌자 15명이 연 앞에서 호소하기를 저희들은 왕경에 오래 있어야 하는데 이 더운 계절을 당하여 아직도 하의가 없습니다. 하의를 사급하여 주소서 하였다. 정경세가 말에서 내려 아뢰기를
이 길이 한번 열리면 뒤 패단은 막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른 아무의 하인도 한둘이 아닌데 규례가 될까 염려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만약 사급할 수만 있다면 사급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지금 사급하지 않는다면 사체의 손상이 될까 염려된다 하고 이어 뇌자들에게 전교하기를 회사로 하여금 제급하게 하겠다 하였다. 상이 포종의 야문에 당도하였으나 그때까지 문이 열리지 않았다가 상이 막차에 들어갔을 문이 열렸다. 포종이 받아들여 마루로 올라갔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9일 개현 5번째 기사 헌부가 전에 아뢰었던 곡식을 바치고 당상이 된 수령들이 관적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을 아뢰니 답하였다. 차후로는 마땅히 참작해야겠으나 이미 주어진 가자 고치는 것은 사체로 보아 온당치 못한 일이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9일 개해 6번째 기사 정원이 마제독 접반사의 뜻으로 아뢰기를 어젯밤 군문의 차관인 소응총이 경주 땅에서 항해 1명을 사로잡았는데 본디 물자의 매매를 담당하는 외노로 다른 외노와 틈이 생겨 도망나와 투항한 자입니다. 그의 공초에 의하면 지금 정정은 강화할 생각이 간절하여 추가로 나온 외적들을 중도에 머물러 있게 하고 이쪽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원을 끌고 와 다시 흉계를 꾸밀 것이고 화의가 이루어지면 청정이 직접 일본으로 가 관백에게 아뢰고 외장 1명만을 부산에 남겨둔 채 나머지는 모두 철수할 것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과연 그 말대로 된다면 나란 일은 끝이 날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9일 개해 7번째 기사 훈련도감이 아뢰기를 도감의 군사를 중국 장수에게 이송하면 도움될 것은 없고 배단만 있게 된다는 것은 전에 아뢰었던 바와 같습니다. 부득이하여 40-50명을 뽑아 보내 그쪽 명령을 듣게 한다 하더라도 쉽게 나올 수 없는 형편이어서 결과적으로 그쪽의 방자가 되어버리고 말 뿐입니다. 지금 마땅히 1기를 기준으로 하되 처음에 교율할 때처럼 중사 1기를 보내 그쪽에서 채택하게 하고 뒤이어 또 좌사 1기를 보내어 채택하게 하여 그렇게 한 바퀴 돈 다음 처음부터 다시 차례차례 뽑아 보내면 별다른 걱정이 없을 것이고 교류는 교련대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이러한 뜻으로 접반사로 하여금 잘 말하게 하여 먼저 유격에게 고한 후 결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9일 개해 8번째 기사 호주가 아뢰기를 동정건에 대하여 비변사와 상의했더니 모두가 애당초 그 일을 의정할 때부터 그에 관한 모든 준비가 매우 어렵고 또 유통 과정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으며 사세 또한 전일과는 판이하게 달라졌기 때문에 시행될 수 없음을 알지만 경례의 독촉을 견뎌내지 못해 부득이 그대로 따르겠다는 뜻으로 회보하였었다. 그러나 사세의 어려움과 물력이 잔파된 것을 헤아리지 않고 독촉한다 하여 억지로 시행하다가는 장차 한바탕 소유를 면치 못할 것이고 결국 무익하게 되고 말아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접반사로 하여금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과 조정조에서도 한두 차례 시행했다가 오래 못가 금방 폐지했었다는 뜻으로 잘 말하게 한 뒤 그 조치를 지켜보는 것이 옳겠다고 하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10일 갑자 첫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에 문안하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10일 갑자 두번째 기사 왕쥐희가 황응량이다. 와서 상을 뵙고 경리의 말을 전하기를 경리가 천조의 군량이 압록강 가이에 잔뜩 쌓여 있는데도 귀국에서 쉽게 스승을 못하는데 이거 군량이 만일 동인하는 날이면 남아한 병력도 어찌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것을 천병들이 자체 운반을 하고 싶어도 길이 너무 멀어서 운반하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내가 일찍이 선천지방에 차관을 보내어 운송을 독려한 바가 있으니 본국에서 모름지기 많은 배를 동원하여 즉시 운반하도록 하고 또 별도로 풍헌관을 보내어 10분 독촉하여 군량이 모자라는 걱정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에서도 군량이 걱정되어 누차 대신을 본데 독촉하고 있소이다 하자 지휘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들으니 도사 5 정도가 참액한 것이 매우 많았고 기타 장관들도 외의 수급을 많이 역시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전병들이 앞을 다투어 싸움에 임하여 모두 공로를 세우려 하고 있으니 앞으로 이 3개월 사이에 일이 완료될 것입니다. 군량을 즉시 조처하심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총병 진인과 총병 주우덕이 이미 여순 입구에 도착하였는데 즉시 나오고 싶어도 군량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하였다. 서로 업하고 나갔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10일 갑자 세 번째 기사 포정 양조령이 위사한 후 이어 말하기를 안성에 주둔하고 있는 우총병의 군대가 현재 결식의 환을 당하고 있는데 만약 군량이 동의하면 철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니 현황께서는 이 점 유념하십시오. 그리고 또 대병이 행동을 개시하면 즉시 거사를 하여야 하는데 천리 먼 길에 행군을 하고 나면 피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니 우선 앞당겨 내려보내 병력을 쉬게 하여야만 비로소 거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군량이 동이나 그 때문에 대군이 철수하게 된다면 오가는 사이에 피곤하기만 할 뿐이니 지금 당장 경청의 곡식을 급히 충주로 운송한 다음 충주에서 육로로 경상도까지 수송하게 되면 아마 동락이 전에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대로 하겠소이다 하고 다시 이르기를 들으니 누군가가 천주의 여러 대인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외적이 현재 철수 중에 있다고 했다는데 그것은 잘못 전해진 것이외다. 형제들이 우리의 문정을 압도하고 있은 지가 이미 7년이나 되었는데 그들의 형측과 교활함을 우리나라가 환히 알고 있소이다. 그들이 어찌 철수할 리가 있겠소이까. 오늘 우리나라의 변보가 들어왔는데 외적 400여 척이 추가로 부산에 들어와 정박하였다고 하니 그들이 비록 건너간다고 말하여도 믿을 것이 못되오이다. 그러한 사실을 대인도 알고 계셔야 할 것이외다. 하니 포정이 말하기를 저기 바다를 건너갈 리가 만무합니다. 권문과 경리도 그 말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하직하고 나갔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10일 갑자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이 시연이 거느리고 있는 항외 기우 질기와 사이소 등이 거창의 외인을 17명이나 유인해 왔는데 경상 우병사 정기룡이 그 중 11명을 탈취하여 수급을 베었으므로 군중이 떠들썩하여 모두 잘못된 일이라 합니다. 기호질기는 분감을 이기지 못하여 오로지 그 일 때문에 서울까지 올라와 그것을 신변하려고 본조에 호소해 왔는데 그의 말을 들어보고 두 원수의 장계 내용을 참작해 보건대 과연 허위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정기룡에 대하여는 황해의 목을 베어 공을 누린 잘못을 추구하도록 이미 청하였거니와 항외를 다수 위인한 기호 질기 등의 공로에 대해서도 마땅히 논사 승직시킴으로써 다른 외인들에게 권장이 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호 질기가 수고를 무릅쓰고 먼 길을 와서 전마와 입식, 의자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들도 적당히 제겁하여 그의 마음을 위로해야 할 것 같기에 상께서 조처하시기를 간절히 여쭙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항외들에 대해서는 상례를 벗어난 활법으로 상을 내려야 할 것이고 두 외인에 대해서는 가자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다. 다만 두 외인의 공로가 똑같은지 여부를 알 수 없으니 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10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경상도에 분파된 중국군의 수가 거의 4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 현재 군량이 거의 동이나 며칠밖에 집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니 사기가 급박하여 몹시 민망합니다. 좌도는 강원 함경에서 운송할 군량이 쌀과 콩 합하여 2만 5천 녀석이고 또 백길이 다음으로 해운이 어렵기는 하여도 그런 대로 이어갈 대책이 있지만 우도는 군량이 이어될 길이 100개 무책입니다. 그곳은 다만 충주 길을 통하여 경창의 쌀을 배로 운반하는 도리밖에 없는데 경강의 선착은 수가 적어 한 차례 운반이라야 겨우 1,200석 정도여서
대병력에게 1, 2차 지방하는 데 불과하고 영로의 유구는 수음보다도 더 어려워서 부마와 선척이 갔다가 돌아오고 또 올라오고 하는 사이에 날짜가 차질이 나기 쉽기 때문에 제때의 군정까지 우송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러한 운반수단으로 수만 병마의 보급을 대어 군량이 떨어짐이 없기를 바란다면 이는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만약 제도를 통하여 접제할 방법을 다방면으로 강구하지 않으면 본도로서는 다시 어찌해 볼 길이 없습니다. 충청도 금강 일대에 물이 위로는 현강과 연결이 되고 아래로는 바다에 닿아 있어 조운할 수가 있는데 물이 많을 때면 현강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고 물이 얕더라도 연기까지는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상도 초입인 금산 지방까지는 수삼 일의 일정에 불과하고 길도 그리 험준하지 않아 조령에 비하면 잠못 편리하고 가깝습니다. 그러니 강화 이남의 도군 어사로 하여금 급히 해선을 이용하여 당랑을 짓고 금강 하류에 배를 대기하고 그와는 별도로 충청도로 하여금 따로 자사원을 정하여 밑이 평평한 배들을 많이 준비하였다가 해선이 도착하는 즉시 그 배에다가 옮겨 싣고 물의 천심에 따라 연기, 문의, 영동 지방으로 운송하게 하면 그곳에서는 부근 각 지방에 고을의 부마를 집결시켜 다시 우도의 군정까지 운반하게 되면 비록 대대적으로 접향을 못한다 하더라도 충주로 운반하다가 미처 되지 못하는 것을 다소 보충할 수 있어 편리할 것 같으니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고도 부족할 경우에는 전라도에 분파된 중국군은 그 수가 경상도보다 많지 않고 저장된 군량도 아직 6, 7만 녀석이 있다고 하는데 전주에서 경상도까지는 길도 그리 멀지 않습니다. 부득이 전주 근처의 군량을 드러내어 당장 시급한 경상도부터 먼저 구제하고 드러낸 분량은 하도의 곡식을 옮겨다 보충하게 하며 충청도에서 현재 물가에 쌓아둔 울량을 드러내어 우선 운송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으는 것이 매우 불편한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 일이 더욱 버틸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실행하기 어렵다는 핑계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지경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윤승훈이 걱정하기를 그 당시 며칠 번의 식량밖에 없었다고 하였는데 그가 치게 한 후 이미 10여일이 지났으니 그곳 사정이 아마 그동안 또 달라졌을 것이어서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미치지 못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경상도라는 것은 적이 있는 곳이어서 적이 물러가기 전에는 군량 운반 문제를 하루라도 조금도 늦출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번에 미처 되지 못했다 하여 영영 그만둘 수는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니 이상 몇 가지 문제를 들어 별도로 선정관을 보내어 도원수와 충청, 전라, 경상도의 감사 총관에게 하유하여 분호조 당상, 도군 어사, 조도사로 하여금 서둘러 거행하게 하는 한편 호조에서는 중국에서 온 군량을 강화로 나누어 보내어 강화 이남 도군 어사로 하여금 서둘러 배에 싣고 금강에다 대도록 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의도로 서로 협력하여 내 소관, 너 소관 따지지 말고 피차 일체가 되어 공동 노력을 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백년 대계를 무사히 상사시킬 수 있도록 아울러 당부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10일 갑자 6번째 기사 마제독 접반사 장우익이 아뢰기를 제독이 사직하겠다는 뜻을 시니 그의 친정과 기고 등의 관원을 통하여 탐문하여 보았더니 혹자는 경리와 제독이 울산 싸움에서부터 의견이 맞지 않아 서로 틈이 생겼기 때문에 부득이 병을 이유로 사직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혹자는 제독이 처음에는 남북의 수륙 관병을 전부 제독할 책임을 맡아 동정 6년 동안 모두를
통령해 왔었다. 그런데 지난날 군문이 간군 경리와 상의하여 조선의 연해 지방이 거리가 너무 멀어서 총병 한 사람이 혼자서 제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하고 이를 삼노로나로 마귀, 유정, 두 제독과 이 연에게 각 총병의 직함을 줘 각기 일로의 병마를 나누어 영속하게 하고 그들에게는 서로 교섭함이 없이 모두 격려의 절제를 받게 함으로써 마치 대장이 3명인 것처럼 제도를 바꾸었다. 그 때문에 제독이 그의 불만을 품고 고민한 나머지 사직하고 물러가려는 것이다 라고도 하고, 또 혹자는 제독이 원래 중국의 노장으로서 가는 곳마다 공을 세우고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는데 지난 울산 싸움에서 큰 공을 세우지 못했으며 나이까지 많으며 수토도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공사에 걱정이 되어 기어코 돌아가서 총병이 되어 보려는 것이다 라고도 하는데 어느 말이 사실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 제독이 천총 마운미를 시켜 신에게 말하기를 진주성 밖에 강물이 있는 바 강물 저쪽에는 외병이 주둔하고 있고 이쪽에는 외노에게 기순한 조선인 일백여호가 살고 있는데 외노들과 서로 왕래하면서 때로는 향도가 되어 외노를 위하여 싸우기도 하고 외적들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정상으로 보아 믿기 그지없다. 정기룡과 한명련 등은 영민들부터 먼저 죽이자고 청하지만 내 생각은 일단 초유하여 보고 그래도 오지 않을 경우에는 토살하는 것이 좋겠다. 정상으로는 밉지만 그래도 조선 사람이면 외노와는 다른데 너를 먼저 죽일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니 정병 5,600명을 징발하여 정기룡 등이 영솔한 병마와 함께 몰래 강변으로 가서 그들을 보위한 다음 한편으로는 그들을 초유하여 나온 자는 태수에게 교부하여 안접시키게 하고 나오지 않은 자는 죽여 없애 적의 향도가 되는 길을 걷는 것이 옳다. 다만 국왕의 뜻이 어떠한지를 모르겠으니 배신은 즉시 이를 아뢰어 가부를 회보하도록 하라. 그런 다음에 행문하여 그 일을 거행하고자 한다 하였습니다. 바라건대 비변사로 하여금 오늘 중으로 상의하여 결정을 본 다음 회답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10일은 얼축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에 문안하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11일 얼축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전에 알았던 곡식을 바친 수령들의 가절을 개정할 것을 다시 아뢰었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11일 얼축 세 번째 기사. 사박씨가 아뢰기를 당초에 분부한 산마 2,000필 중에 제주가 1,000필, 전라도가 400필로 복정하여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도 간목간의 말을 듣건대 본도 각장의 말들이 거의 절반이나 유실되어 현재 있는 것이 겨우 열에 두셋 뿐이어서 지금 붙잡아 놓은 것이 100여 필에 불과하다고 하며 제주에서는 1,000필을 다 채우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계산해 볼 때 아무리 백방으로 조치한다 하더라도 원래 정한 2,000필을 수대로 다 확보하기는 결단코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의 말은 그것을 붙잡아 내온다 하더라도 본주의 선척수가 적어 전라 충청도 등의 선척을 들여보내 싣고 나오게 해야 할 실정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제주에서 더 많은 수를 붙잡아 내오도록 논의하여 아뢰라 하였다. 이때 2,000필의 수를 채우고 나면 그때부터 이 나라는 말이 없을 것이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11일 얼추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장계의 내용으로 보면 나머지 적들이 높은 봉우리의 돌무더기 사이로 기어 올라가서 대포를 쏘고 돌을 굴리고 하여 아군이 전혀 전진을 못하였는데 항외인 첨지 기호 지리기가 위험을 무릅쓰고 바위 밑에서 나아가 바위 밑까지 나아가 회복을 들어 타이르자 적 3명이 내려왔고 또 동지 4이소가 되풀이하여 말을 명세까지 하자고 하자 14명의 적이 칼을 풀고 투항하여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공로로 보아서는 대개 서로 비슷하다고 하겠으나 난이의 정도를 따지자면 호랑이 굴에 먼저 들어가서 순역을 염탐해 본다는 것은 자신을 잊을 만큼 용감한 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고 무엇인가 될 수 있겠다는 형세를 판단하고 난 다음에 권유하는 일은 비록 범죄라도 할 수 있는 예리니 기울지기의
공로가 사이소보다는 위인 것 같습니다. 하니 전개하기를 함께 가자 할 것인지의 여부를 논의하여 아래라 하였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11일 얼축 5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기를 외첨지 기후 실기가 전마와 오직량 가 등의 하사품을 받고 나서는 몹시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갓과 신발 등을 더 청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은금을 찢어진 갓에다가 붙일 수 없고 갓을 쓰고서야 어떻게 맨발로 다니겠느냐 라고까지 하였습니다. 항외를 상예로 대할 수는 없는 것으로 그 외인에게 그러한 복식을 주어 보내면 진중의 다른 외인들도 그것을 보고 영광으로 여겨 저기들끼리 서로 권장하는 수도 있을 것이니 해서로 하여금 갖추어 주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이라도 그러한 예가 있었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그와 같은 외인들은 잘 돌보아주는 것이 좋다 하였다.